비가 내리는 밤, 한양 기록청 지하서고.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윤서연은 낡은 장부를 펼쳤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재난 기록관이었다.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발견한 것은 차원이 달랐다. 장부에는 서해안 일대 마을들의 기록이 빼곡했다. 해주 인근 석살리 자연재해로 전면 이주. 황해도 용연마을 자연재해로 전면 이주. 평안도 구화촌 자연재해로 전면 이주. 문장이 똑같았다. 날짜만 달랐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었다. 서현은 다른 장부를 꺼냈다. 병조에서 넘어온 굴량 이동 기록. 석살리 재난 발생 닷새 전 굴량 500석 이동. 용연마을 재난 발생 사흘 전 굴량 800석 이동. 구화촌 재난 발생 일주일 전 굴량 1200석 이동.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굴량을 옮겼다고? 잠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보다 기록을 택한 사람들의 밤입니다. 이 밤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순간 서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현은 재빨리 장부를 품에 넣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만 점점 가까워졌다. 서현은 뒷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 기록관. 낮고 차가운 목소리. 병조 소속 무관이었다. 검을 찬 채로.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서현은 침착하게 답했다. 장부 정리 중입니다. 무관의 눈빛이 그녀의 품으로 향했다. 그 장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현은 한 발 물렀다. 업무 외 시간엔 열람이 불가합니다. 명을 거역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서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쾅! 낡은 책 더미가 무관과 서현 사이를 가로막았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서현은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달렸다. 잡아라.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서현은 기록청 뒷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품 속의 장부가 젖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기록을 지켜야 해. 사라진 마을들의 진실을. 그녀는 성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제길.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현은 성벽을 따라 달렸다. 그리고 나루터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가 불타고 있었다. 군수 물자 창고. 그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검을 든 채 피투성이가 된 사내. 서현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정신 차리십시오. 사내가 눈을 떴다. 날카로운 눈빛. 당신은. 그가 서현의 품을 보았다. 젖은 장부가 드러나 있었다. 그 문서. 버리시오.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진실입니다. 버릴 수 없어요. 사내가 피식 웃었다. 진실이라. 그게 당신을 죽일 텐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검은 놓지 않았다. 따라오시오. 여기 있으면 둘 다 죽소. 그 순간 추격자들이 나루터로 몰려왔다. 사내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뛰시오.
두 사람은 불길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서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기록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음모의 시작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은 도성에서 10리 떨어진 폐사찰에 숨어 있었다. 서현은 상처를 치료하며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군수 창고를 불태웠죠? 사내는 한참 침묵하다 답했다. 이준혁이요. 그게 진짜 이름입니까? 중요하지 않소. 서현은 그의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낡은 천에 쌓인 작은 패, 용 문양이 새겨진 금빛 테두리의 신표. 손이 떨렸다. 이건, 그걸 보지 마시오. 준혁이 재빨리 패를 낚아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현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세자 이준혁 세자 아니십니까? 정적이 흘렀다. 준혁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죽은 세자요. 무슨 3년 전 세자는 병으로 죽었소. 실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서현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살아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르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그가 세자로 책봉될 무렵이었다. 북방 오랑캐와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병조판서 최상권은 전쟁을 주장했다. 전하,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랑캐를 완전히 제압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망설였다. 전쟁은 백성의 피로 치러지는 것이었다. 그때 최상권이 말했다. 세자 책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북벌을 단행하십시오. 백성들도 환호할 것입니다. 준혁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이름이 전쟁의 명분으로 쓰이려 한다는 것을. 그는 몰래 병조의 문서를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전쟁 준비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해안 마을들이 하나둘 재난으로 비워지고 있었다. 그곳의 군량과 장정들이 비밀리에 북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재난이 아니었소. 강제 징발이었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상권은 전쟁을 위해 마을을 통째로 지워버렸소. 그리고 그걸 자연재해로 꾸몄지. 서현은 손에 든 장부를 봤다. 그 모든 기록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도망이 아니오. 준혁이 그녀를 똑바로 봤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수만 명이 죽을 터였소. 그래서 먼저 죽었소. 그날 밤 준혁은 약을 먹고 거짓 시신을 만들었다. 측근 한 명의 도움으로 장례까지 치렀다. 왕은 슬퍼했고 최상권은 분노했다. 세자 없이 어떻게 명분을 만듭니까? 하지만 최상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세자를 기리는 북벌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었다. 준혁은 그 계획을 막기 위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군수 창고를 불태우고 군량 이동을 방해하고 거짓 문서를 유포했다. 그런데 왜 나를 도운 겁니까? 서현의 질문에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기록, 그게 유일한 증거요. 증거. 최상권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서현은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이 기록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소.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하오. 최상권의 본거지로. 병조 본청 말입니까? 미쳤습니까? 미친 게 아니오. 이미 죽은 사람이오. 준혁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다. 죽은 사람은 잃을 게 없소. 서현은 그를 바라봤다. 왕좌를 버린 세자. 권력을 포기하고 진실을 택한 남자.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도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다. 기록관을 도망친 순간 그녀는 반역자가 되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라진 마을들의 이름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병조로 잠입해 전쟁 계획서를 손에 넣는 것.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최상권이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름달이 뜬 밤, 병조 본청. 서현과 준혁은 담을 넘었다. 기록고는 동쪽 건물 지하에 있소. 준혁의 속삭임에 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순찰병들의 동선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서현의 직감이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뒤에서 문이 닫혔다. 동시에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다. 잘 오셨소, 세자 저하. 최상권이었다. 병조판서 최상권이 계단 위에 서서 냉소를 지었다. 아니, 이제는 죽은 세자라 불러야 하나? 준혁은 검을 뽑았다. 하지만 이미 10여 명의 무사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어떻게? 자네가 군수 창고를 불태울 때부터 알고 있었지. 최상권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죽은 세자가 살아 돌아다니며 내 계획을 방해한다. 흥미로운 일이지. 그의 시선이 서현에게 향했다. 그리고 기록관 윤서현. 쓸데없는 호기심이 화를 불렀구려. 서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라진 마을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재난으로 꾸민 그 마을들. 최상권이 비웃었다. 마을, 그들은 이미 북방 전선에 있소. 군량을 나르고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하지. 강제로 끌고 간 겁니까? 강제, 아니요. 나라를 위한 희생이지. 최상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왕은 너무 약하오. 오랑캐가 국경을 넘보는데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백성을 속인 겁니까? 속인 게 아니라 구한 거요.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명분을 위해 내 이름을 쓰려 했지. 그렇소. 최상권은 인정했다. 세자 책봉을 기념하는 북벌. 얼마나 명분이 좋소. 백성들도 환호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죽었소. 그래서 더욱 좋지. 최상권이 음흉하게 웃었다. 죽은 세자를 위한 복수전. 이것 또한 훌륭한 명분이 아니겠소. 서현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했다. 세자가 살든 죽든 어떻게든
전쟁의 명분으로 쓸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네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건 문제지. 최상권이 손을 들었다. 죽여라. 이번엔 진짜로.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다. 준혁은 서현을 등 뒤로 밀었다. 내가 막을 테니 도망치시오. 혼자서 어떻게. 그 순간이었다. 창문이 박살났다. 유리 파편과 함께 검은 복면을 한 자들이 뛰어들었다. 세자를 지켜라. 낯익은 목소리였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이 목소리는 복면을 벗은 자는 젊은 무관이었다. 김재현 부위? 병조 소속이었던 젊은 무관. 준혁이 세자 시절 신뢰했던 부하였다. 저하, 늦어 죄송합니다. 재현과 그의 부하들이 최상권의 무사들과 맞섰다. 칼과 칼이 부딪혔다. 피가 튀었다. 준혁은 재현에게 물었다. 어떻게 여기를? 저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재현이 적 한 명을 베며 소리쳤다. 그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저하를 따르는 이들이 더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병조 관청 밖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평민 복장을 한 이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한 여인이 외쳤다. 우리 남편을, 아들을 돌려주시오. 우리 마을을 돌려주시오. 최상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들이 감히. 그가 밖의 군사들에게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서 있는가? 명령이다. 한 노병이 칼을 내려놓았다. 판서 대감, 저희도 백성입니다. 뭐라고? 저희 고향도 재난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다른 군사들도 하나둘 칼을 내려놓았다. 최상권은 혼자가 되었다. 준혁이 그에게 다가갔다. 끝났소, 최판서. 끝.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최상권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옥새 모양의 작은 인장. 이것이 뭔지 아시오? 전쟁 동원령이오. 왕의 비준을 받은. 서현의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왕께서도. 최상권이 비웃었다. 왕은 약하지만 바보는 아니오. 이 나라가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아시지. 그가 인장을 치켜들었다. 이미 북반구는 움직이기 시작했소. 2만 명의 병력이 국경을 향해 가고 있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전쟁은 막을 수 없소. 최상권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잡아도 소용없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 순간 서현이 외쳤다. 아닙니다.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왕께 직접 아뢰는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을. 왕께서 이미 비준하셨는데. 비준한 것과 진실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서현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왕께서는 재난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증명합니다.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최상권이 비웃으려 했다. 하지만 준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서현의 말이 맞소. 왕께서 진실을 아신다면 왕께 들어가겠단 말이오. 죽은 세자가.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 죽은 세자가 돌아가겠소. 진실과 함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준혁과 서현은 병조를 빠져나왔다. 최상권은 재현의 부하들에게 묶여 있었다. 저하, 정말 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재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소. 북방군을 막으려면 왕의 명이 필요하오. 하지만 저하께서는 이미 죽은 분입니다. 궁에 들어가는 순간 반역자가 되겠지.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죽음을 속인 죄, 왕을 기만한 죄,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소. 서현이 그의 팔을 잡았다.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제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요. 왜죠? 당신 혼자서는 왕을 설득할 수 없소. 준혁이 그녀를 똑바로 봤다. 왕은 내 아버지요. 아들이 직접 가야 하오. 그 말에 서현은 할 말을 잃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왕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하지만 궁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재현이 지도를 펼쳤다. 국문은 삼엄합니다. 최상권의 부하들이 아직 곳곳에 있고 한 가지 방법이 있소. 준혁이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후궁 간택. 예. 지금이 간택 기간이요. 후궁 후보들이 궁으로 들어가는 시기지. 서현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제가 후궁 후보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소. 미쳤습니까? 저는 기록관입니다. 기록관이면 어떻소? 양반과 딸이면 자격이 돼요. 재현이 거들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윤 기록관의 집안은 비록 몰락했지만 양반이고 절대 안 됩니다. 서현이 펄쩍 뛰었다. 하지만 준혁은 진지했다. 서현,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간택 후보로 들어가면 내전까지 갈 수 있소. 그래서요? 들어간 다음엔 어쩌란 겁니까? 내가 따라 들어가겠소. 어떻게요? 준혁이 재현을 봤다. 김부위, 자네 아직 금군에 아는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그럼 나를 금군 복장으로 위장시킬 수 있겠나? 재현의 눈이 커졌다. 저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난 이미 3년 동안 위험 속에서 살아왔소. 사흘 뒤 궁궐 간택장. 서현은 고급 비단옷을 입고 서 있었다.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었다. 주위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모두 후궁을 꿈꾸는 양반과 딸들. 저기 보이는 분이 중전마마시다. 옆에 여인이 속삭였다. 서현은 긴장했다. 중전이 자신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윤서현이옵니다. 마마.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입니다. 중전이 서현을 훑어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손을 보아라. 서현이 손을 내밀었다. 중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 손은 붓을 많이 쥔 손이로구나. 예, 마마. 그를 아느냐? 조금 아옵니다. 중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흥미롭구나. 요즘 양반과 교수 중에 그를 아는 이가 드물거늘. 서현은 식은땀이 났다. 들킨 걸까? 하지만 중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전으로 들어가거라. 최종 심사는 내일이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서현은 다른 후보들과 함께 내전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금군 한 명이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투구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현은 알아봤다. 준혁이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준혁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왔구나. 서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그날 밤, 내전 첫수. 서현은 다른 후보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들어왔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전으로 가야 하오. 왕께서 계신 곳으로.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알고 있소. 준혁이 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다. 하지만 비밀 통로가 있소. 세자 시절 알아둔 길이지.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벽의 한 부분을 눌렀다. 스르르. 숨겨진 문이 열렸다. 금군 한 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궁엔 비밀이 많소. 왕실의 비밀이. 좁은 통로를 따라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보였다. 누구냐? 금군 한 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준혁은 칼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 금군이 투구를 벗었다. 저하. 젊은 얼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강. 자네인가? 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은 세자궁 소속이었던 금군이었다. 준혁이 죽은 뒤 일반 금군으로 강등되었다. 저하께서 정말 살아 계셨군요. 이강이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지만 일어나게. 준혁이 그를 일으켰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맙네. 준혁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이 길을 지켜주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강은 통로 입구로 돌아갔다. 준혁과 서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다. 어전. 왕이 계신 곳. 준비되었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현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전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왕이 홀로 앉아 있었다. 늙고 지친 얼굴. 왕은 그들을 보자 굳었다. 누구냐? 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천천히 투구를 벗었다. 아바마마.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붓이 손에서 떨어졌다. 혀가. 예, 아바마마. 죽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죽음을 속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실을. 서현이 앞으로 나서며 장부를 펼쳤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왕의 떨리는 손이 장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왕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췄다. 최상권이 이런 짓을.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바마마께서 비준하신 전쟁 동원령. 그 근거가 된 재난 기록들이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니. 왕이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충격이 컸다. 짐이 백성을 위한다고 믿고
내린 결정들이 모두 조작이었단 말이냐? 서현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전하, 이것은 굴량 이동 기록입니다. 재난 발생 전에 굴량이 이동했습니다. 보거라. 왕이 문서를 낚아챘다. 날짜들을 확인하며 왕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석살리. 재난 닷새 전에 굴량 이동. 예, 전하. 용연마을. 사흘 전. 왕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최상권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을 강제로 비우고 재난으로 위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북방 전선입니다. 굴량을 나르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왕이 비틀거렸다. 측근 내시가 급히 부축했다. 전하, 진정하소서. 진정하라고? 짐이 짐의 백성을. 짐의 손으로.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짐이 백성을 배신했구나. 아닙니다. 아바마마.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아바마마께서는 속으신 겁니다. 최상권이 아바마마의 선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왕이 소리쳤다. 결과적으로 짐이 승인했다. 짐의 도장이 찍힌 문서로 백성이 끌려갔다. 침묵이 흘렀다. 왕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준혁아. 예, 아바마마. 너는 왜 죽은 척했느냐?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소자의 이름이 전쟁의 명분으로 쓰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포기했느냐? 왕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냐? 백성의 삶입니다. 왕이 준혁을 똑바로 봤다. 늙은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짐보다 나은 왕이 될 뻔했구나. 아바마마. 하지만 이제 너는 죽은 자다. 돌아올 수 없다. 왕이 고개를 저었다. 죽음을 속인 자가 왕위에 오를 수는 없다. 신하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담담히 답했다. 소자는 왕위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느냐?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준혁이 서현을 봤다. 사라진 마을들을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때였다. 어전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물러서시오. 여긴 어전이다. 비키시오. 급한 일이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상권이었다. 뒤에는 그의 측근 무관들이 따라왔다. 전하. 최상권이 준혁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자는 죽은 세자를 사칭하는 역적입니다. 당장 잡아들이소서. 왕이 냉정하게 말했다. 최 판서. 경은 지금 짐 앞에서 무례를 범하고 있소. 전하, 저자들은 병조를 습격하고 신을 결박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왕이 장부를 들어 보였다. 이것을 보았소, 최 판서. 최상권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경이 재난이라 보고한 마을들. 모두 거짓이었소. 전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왕이 책상을 쳤다. 굴량 이동 날짜가 재난 발생 전이오. 이것도 오해요? 최상권은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꿨다. 전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신이 꾸민 일입니다. 어전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북방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최상권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주저하셨습니다. 백성을 아낀다며 망설이셨지요. 그래서 백성을 속였단 말이오? 속인 게 아닙니다. 준비시킨 겁니다. 최상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하, 전쟁은 준비하는 자가 이깁니다. 신은 단지 이 나라가 이기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수천 명의 백성을 강제로 징발하고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성을 쌓고 군량을 나르는. 왕이 눈을 감았다. 최판서. 경은 짐을 우롱했소. 우롱이 아닙니다. 보필입니다. 최상권이 무릎을 꿇었다. 전하, 유약한 왕은 나라를 망칩니다. 신은 단지 전하를 강한 왕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의 방식으로? 예, 신의 방식으로. 최상권이 고개를 들었다. 눈의 광기가 어렸다. 전하께서 모르시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으니까요. 미쳤구나, 경은. 왕이 쓸쓸히 말했다. 충성과 오만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오만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최상권이 소리쳤다.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북방군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만 명이 국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철군 명령을 내리겠소. 무슨 말씀을? 최판서를 파직하고 군을 돌려오게 할 것이오. 최상권이 비웃었다. 불가능합니다. 북방군 총사령관은 신의 신복입니다. 전하의 명령이 아닌 신의 명령만 따를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히 영모를 꾸민 것이냐? 영모가 아닙니다. 최상권이 일어섰다. 신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방해하신다면. 그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옥새. 신이 직접 하겠습니다. 준혁이 칼을 뽑았다.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소. 최상권의 무관들도 칼을 뽑았다. 어전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창밖을 봤다. 궁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평민들이었다.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서현이 말했다. 제가 김재현 부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모아달라고. 최상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들이 바로 최판서가 준비시킨 백성들입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들 앞에서 답하시오. 그들의 가족을 어디로 보냈는지. 궁 밖의 함성이 점점 커졌다. 우리 아들을 돌려주시오.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을 돌려주시오. 왕이 창가로 다가갔다. 백성들의 얼굴이 보였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한 얼굴들. 저들이 짐의 백성이로구나.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상권이 다급히 말했다. 전하, 저들은 선동당한 것입니다.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합니다. 군을 동원하라고? 왕이 돌아섰다. 백성에게 칼을 겨누라는 말이오? 저들이 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한 게 아니오. 호소하고 있소. 왕이 천천히 어좌로 돌아가 앉았다. 최판서. 예, 전하. 경은짐에게 2가지 거짓말을 했소. 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첫째, 재난이 아니라 강제 징발이었소. 둘째, 백성을 위한다 하며 백성을 배신했소. 전하, 그리고 가장 큰 죄. 왕이 일어섰다. 경은 짐을 바보로 만들었소. 짐의 도장을 이용해 짐 몰래 전쟁을 준비했지. 최상권의 얼굴에 땀이 흘렀다. 전하, 그것은 변명은 듣지 않겠소. 왕이 손을 들었다. 금군. 어전 밖에서 금군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이강도 있었다. 최상권을 체포하라. 영모죄로. 전하, 최상권이 소리쳤다. 신은 영모를 꾸민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며 왕을 속였소. 그것이 영모가 아니면 무엇이오? 금군들이 최상권에게 다가갔다. 최상권은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무관들을 봤다. 너희들, 나를 지켜라. 하지만 무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무관이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판서 대감, 저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대감 개인을 지키는 사병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리고 무관이 창밖을 가리켰다. 저 백성들 중에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최상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들, 배신하는 것이냐? 배신은 대감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왕을, 나라를, 백성을. 금군들이 최상권을 붙잡았다. 최상권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놓아라. 나는 이 나라를 구하려 했다. 강한 나라를 만들려 했다고. 강한 나라는 백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백성을 믿고 함께하는 것이오. 최상권이 준혁을 노려봤다. 죽은 세자 주제에. 죽은 주제에. 그래. 나는 죽은 세자요. 준혁이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당신보다는 나았소. 최소한 백성을 속이지는 않았으니. 내가 뭘 안다고. 최상권이 비웃었다. 넌 왕좌에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죽음을 속인 죄로 역적이 될 테니까. 알고 있소. 준혁의 대답에 최상권이 멈칫했다. 나는 왕이 되려고 돌아온 게 아니오. 진실을 밝히려 온 것이. 진실, 진실이 뭘 바꾸겠느냐? 모든 것을 바꾸오. 서현이 앞으로 나섰다. 사라진 마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되고 역사가 제대로 쓰이게 되오. 최상권은 미친 듯이 웃었다. 기록, 역사,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힘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힘만 믿는 자는 결국 힘에 무너지오. 왕이 차갑게 말했다. 경이 그 증거요. 최판서. 금군들이 최상권을 끌고 나갔다. 그의 저항과 고함이 점점 멀어졌다. 어전의 정적이 흘렀다. 왕이 준혁을 봤다. 준혁아. 예, 아바마마. 너는 정말 왕위를 원치 않느냐?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소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소자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왕좌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 무엇을 하겠느냐? 북방으로 가겠습니다. 북방. 예. 강제 징발당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하지만
왕이 옥새를 꺼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북방군 총사령관을 설득하려면 왕의 명이 필요할 것이다. 아바마마. 그리고 돌아오면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한번 짐과 이야기하자꾸나. 아비와 아들로서. 준혁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서현도 함께 절했다. 왕이 그녀를 봤다. 윤 기록관. 예, 전하. 경은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라. 사라진 마을들의 이름을, 백성들의 고통을, 그리고 왕이 잠시 말을 멈췄다. 짐의 어리석음도 함께. 전하. 역사는 진실이어야 하오. 아름다운 거짓이 아니라. 서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준혁과 서현은 어전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에 백성들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 가족을 찾기 위해. 서현. 예. 우리가 할 일이 많소. 알고 있습니다. 서현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궁을 나섰다. 백성들이 그들을 보았다. 준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함성이 터졌다. 여러분의 가족은 북방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합니다. 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아무도 남기지 않고 모두 데려오겠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다. 서현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권력이 아닌 신뢰로구나. 준혁은 왕좌를 버렸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다. 그날 밤 준혁과 서현은 북방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다. 재현과 이강 그리고 자원한 금군들이 함께했다. 저하, 위험한 여정이 될 겁니다. 재현이 말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가야 하오. 준혁이 말에 올랐다. 서현도 그 옆에 섰다. 출발합시다.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한양에서 북방까지 10일의 여정. 그들은 백성을 구하러 갔다. 그리고 진실을 완성하러 갔다. 열흘간의 강행군 끝에 북방 전선이 보였다. 성벽이 반쯤 쌓인 채로 서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흙을 나르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누더기를 입은 백성들이었다. 저들이.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멀리서도 그들의 고통이 보였다. 앙상한 몸, 맨발, 상처투성이 손.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일행은 군영 정문에 도착했다. 파수병이 창을 겨눴다. 누구냐? 재현이 앞으로 나섰다. 한양에서 온 금군이다. 왕명을 받들었다. 왕명. 파수병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준혁이 옥새를 꺼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용문양. 파수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총사령관을 불러라. 준혁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다. 얼마 후 총사령관 박무진이 나타났다. 50대의 장군. 최상권의 신복이었다. 누가 감히 옥새를 들고. 그가 준혁을 보자 멈칫했다. 내가 죽은 세자. 죽었다가 돌아왔소.
준혁이 옥새를 내밀었다. 왕명이요. 이곳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박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불가능하오. 왕명을 거역하겠소. 최판서 대감의 명이 더 우선이오. 박무진이 소리쳤다. 이곳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필요하다. 성을 완성해야 하고 군량을 비축해야 하고 최상권은 영모죄로 체포되었소. 준혁의 말에 박무진이 굳었다. 거짓말. 진실이오. 서현이 왕의 친서를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왕께서 직접 쓰신 철군 명령입니다. 박무진은 친서를 낚아채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이럴 수가. 대감께서 당신도 같은 죄를 물을 수 있소.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백성을 강제 징발한 죄, 왕명을 거역한 죄.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소. 박무진은 갈등했다. 그의 뒤로 다른 장교들이 모여들었다. 총사령관, 어찌하시겠습니까? 젊은 장교 한 명이 물었다. 박무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왕명을 따르겠소. 그가 검을 내려놓았다. 모든 백성을 집합시켜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총사령관. 다른 장교가 반발했다. 성이 반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만두는 게 아니오. 박무진이 그를 똑바로 봤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오. 나팔 소리가 울렸다.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천 명이 넘는 인파.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의문이 가득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전선을 가득 채웠다. 나는 죽은 세자 이준혁이오. 백성들이 웅성거렸다. 세자라고? 죽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재난으로 마을을 잃었다고 들었을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소. 침묵이 흘렀다. 여러분은 강제로 끌려왔소. 전쟁을 위해, 병조판서 최상권의 야욕을 위해. 분노의 소리가 터졌다. 그럼 우리 마을은, 우리 가족은 안전하오. 서현이 외쳤다. 여러분의 가족은 한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여러분을 고향으로 보내겠소. 준혁이 말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이오. 한 노인이 울먹이며 물었다. 정말입니까? 약속하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오. 왕실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것을. 노인이 다가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세자 저하, 감사하옵니다.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그들은 울었고 웃었고 감사했다. 그날부터 사흘간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준혁과 서현은 그들을 배웅했다. 마지막 무리가 떠날 때 한 젊은이가 준혁에게 물었다. 저하, 이제 궁으로 돌아가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어디로? 준혁은 서현을 봤다. 아직 할 일이 남았소. 무슨 일입니까? 기록하는 일이오. 서현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사라진 마을들의 이름을, 끌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소. 역사는 진실이어야 하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준혁과 서현은 그 자리에 남았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현이 물었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준혁이 하늘을 봤다. 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왕위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까? 왕위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소.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오. 그럼 앞으로는 기록관이 되겠소. 예. 서현이 놀라 그를 봤다. 당신처럼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소. 세자께서 기록관을? 죽은 세자니 새 삶을 살아야지.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하겠소. 서현은 미소 지었다. 이미 함께하고 있잖습니까? 석 달 뒤, 한양기록청 지하 서고에는 새로운 장부가 추가되었다. 사라진 마을의 진실. 윤서현이 쓰고 이준혁이 감수한 기록.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제 징발의 진실, 최상권의 음모,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돌아온 세자의 이야기. 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었다. 세자 이준혁, 병으로 요절. 이후 북방 백성 구출의 공을 세운 자 있으나 이름 밝히지 않음. 하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죽은 세자와 기록관 여인의 이야기. 권력을 버리고 진실을 택한 이야기.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 세자는 진짜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봤단다.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바람을 가리켰다. 바람이 되었단다.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바람으로. 아이는 바람을 바라봤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어딘가에서 준혁과 서현은 또 다른 기록을 쓰고 있을 것이다. 잊혀진 이들의 이름을, 지워진 진실을. 왕좌는 비었지만 이야기는 남았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사라지지 않는 진실의 힘. 왕좌는 결국 비었고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자는 병으로 요절했다 적혔고 사라진 마을들은 한 줄로 정리되었지요.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려가 흙을 나르던 손들,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가족을 기다리던 눈빛들, 그리고 권력을 버리고 진실을 택한 한 사람의 선택.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권력은 쥐는 순간 무거워지고 놓는 순간 사라지지만 진실은 기록되는 순간 세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 어느 날 달 없는 밤길에서 길을 잃거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이 아직도 이 땅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